조국 장관의 부인이죠. 자, 김민지 기자. 네. 정경심 교수의 검찰 소환이 임박했죠. 사실 이제 오늘 내일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도 있고 하여튼 임박한 게 맞는 것 같아요.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정경심 교수 검찰 소환과 관련해서 검찰 내부의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다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정경심 교수가 이제 소환 조사를 받게 되면 취재진들이 있는 1층 현관문으로 출입할 거다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저곳으로 취재진들이 저기서 계속 정경심 교수가 언제 오는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뻗치게 하고 있죠. 검찰이 원래는 원칙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듯이 1층 출입문을 통해서 출석할 것이다라고 했고 취재진들이 저렇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언제 출석할 것이다 미리 밝히지 않더라도 사실상 공개 소환한다는 방침이었거든요. 그런데 기류가 말씀하신 대로 좀 바뀌었다고 합니다. 압수수색 이후에 정경심 교수의 건강 상태가 조금 좋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비공개로 소환을 하고 또 정경심 교수의 응급 상황을 대비해서 응급차도 대기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픽 좀 주세요. 그러면 검찰이 왜냐하면 제가 기억을 하는 것은 정치데스크 시간에도 전 뉴스를 전해드렸어요. 검찰의 방침이 정경심 교수를 공개 소환한다. 그러니까 저 삼각형 포토존 안에 정경심 교수가 설 것이다. 이 뉴스를 전해드렸는데 비공개 지금 소환을 검토한다는 거죠. 그런데 두 번의 경고장이 바꾼 소환 방식 아니냐라는 그래픽이 등장해 있습니다. 한번 쭉 살펴봐 주시고요. 김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러니까 본래는 이제 사실상 공개 소환으로 방침을 정했다가 최근에 이제 오늘 내일 곧 소환될 것으로 임박한 것 같은데 비공개 소환을 검토하겠다는 이야기 흘러나오는 걸로 봐서는 예. 검찰의 전략에 저는 일부 후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난 금요일 날 특별 메시지를 내놓을 때 강조했던 게 현직 법무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한 과도한 인권 침해적 요소가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예. 검찰권도 좀 절제해달라는 이야기를 했고 또 주말에 또 검찰청사 앞에서 대규모 시위가 있었기 때문에 검찰의 과도한 어떤 수사, 어떤 관행 이런 것들에 대한 일부 비판적 시각이 있기 때문에 굳이 그걸 이야기 들으면서까지 정경심 교수를 공개 소환해가지고 망신 주는 것을 또 자초하기보다는 비공개 소환을 해서라도 내실 있게 자료 충분히 준비하고 증거 자료 충분히 찾아서 비공개 소환해서라도 구속영장 쳐가지고 구속영장이 떨어지도록 내실을 기하는 전략이 낫지 않겠느냐 아마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이제 사모펀드 관련해서는 5천 조건은 지금 비공개 소환해서 구속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공개냐 비공개냐라는 예. 좀 전술적 문제라기보다는 오히려 공개 비공개 논의는 좀 한 발 뒤로 물러서더라도 중요한 내용들을 확실하게 챙겨서 소환을 해서 반드시 구속을 시키겠다는 결의를 다진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의원님. 제가 이 부분에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지금 비공개를 한다. 그리고 대통령의 메시지가 있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법무장관 부인의 인권 침해에 대한 이제 언급들이 나오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생각나는 인물이 한 사람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거든요. 아하. 세월호 관련해가지고 소환을 하면서 포털 라인에 세운 것도 모자라서 수갑까지 채워가지고 장군 출신을 그렇게 망신 주기를 했었습니다. 쓰리스타죠. 정말 자신의 명예를 목숨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예. 그럴 때 대통령이 무슨 말씀을 했다라는 거를 저는 기억하지를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장관 부인의 소환 관련해가지고 인권 운운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동물농장을 쓴 조지 오웰이 그 책에서 그런 말 하잖아요.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런데 몇몇 동물은 더 특별하게 평등하다. 그게 조지 오웰이라는 소설가가 바로 파퓰리즘적 전체주의를 조롱하는 차원에서 그 소설을 쓴 건데 예. 그런 부분이 생각이 나고요. 또 검찰로서는 비공개 소환을 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인권 운운하는 빌미를 더 이상 주기 싫다라는 그런 의미도 지금 포함되는 것 같은데요. 예. 정무적으로 보면 결국 그래서 비공개 소환이 되면 장관 부인은 특혜를 받고 일반 사람들 또는 다른 사람들은 특혜가 없고 권력이 없는 사람들은 포털라인에 쓸 거 아닙니까? 예. 오히려 여권에서 그런 비난을 지금 자초하는 측면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시각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조국 장관을 상대로 질의에 나섰습니다. 참고로 강효상 의원은 조국 장관 임명에 반대하는 의미에서 머리를 삭발한 의원이죠. 잠시 국회로 한번 가보시죠. 증권업계 저승사자로 불리는 이런 검사가 파견돼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검사들을 원대 복귀한다면 이건 마치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여러 가지 개혁 작업도 오해받을지 모르니까 수사 뒤에 하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오해받을 일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이것은 워터게이트 사건 당시에 닉슨이 특검 수사팀을 축소하고 방해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말씀 제가 분명히 드립니다. 자, 그런 방해를 안 하겠다 하셨으니까 그 말 믿고. 제가 취임 전부터도 마찬가지지만 취임 후에도 제 가족 수사에 대해서는 일체 지휘 개입하지 않는 얘기를 공언을 해왔고요. 그렇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믿겠습니다. 자, 몇 가지 팩트 확인 몇 더 드리겠습니다. 우선 윤국은 총경과 찍은 사진 좀 띄워주십시오. 자, 이 정상훈과 윤국은 총경의 밀접한 관계 같은 걸 보고나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고 계십니까? 최근에 언론 보도에 보았습니다만 정모란 사람은 저는 알지도 못하고. 예. 그걸 제가 여쭤본 건 아닙니다. 윤국은이 정상훈에게 5천만 원을 투자한 그런 사이라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혹시 윤국은 총경은 잘 아시죠? 청와대에 같이 근무하셔서, 그죠? 근무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저의 부하로서 근무를 했습니다. 예. 저 사진 찍어준 것이 이제 검찰이 리크하지 않느냐 이런 이제 의혹도 있는데 제가 이 최초 공개한 언론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정상훈의 지인에서 이것을 제공받은 것이다. 이런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분명히 확인이 돼야 될 거다라는 말씀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희 집단 회식을 할 때 각 구성원들과 다 찍었던 사진이고 특별히 그 윤모 총경과 제가 개별적으로 특별한 이유가 있어 찍은 사진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윤국은 총경에게 혹시 부인 정경심 교수와 어떤 조범동 펀드에 대해서 한번 챙겨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과 조국 장관의 대정부 질문 질의응답의 일부 내용을 듣고 오셨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정경심 교수의 검찰 소환조사 얘기하다가 이제 국회를 좀 다녀왔어요. 검찰이 공개 소환에서 비공개 소환 쪽으로 약간 방침을 바꾼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전해드렸죠. 자,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 이 정경심 교수 검찰 소환에 대한 질의가 조국 장관을 향해서 있었습니다. 어떤 얘기가 오갔을까요? 잠깐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부인 정경심 교수는 검찰로부터 소환 요구를 받은 사실이 있나요? 제가 오늘까지 알지 못합니다. 없습니까? 알지 못합니까? 알지 못합니다. 아니 부인과 집에 가면 이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아요? 통지받은 적 없습니다. 정 교수의 출석이 이처럼 늦어지자 정 교수가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소환 불응한 일이 있습니까? 전혀 그런 적 없습니다. 언제든지 협력할 것입니다. 검찰이 공개 소환은 아니라 하더라도 청사 1층으로 통상 국민들과 같이 부르겠다고 하다가 오늘 보도는 비공개 소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 교수나 조 장관이 이런 요청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네, 비공개 소환 요청 검찰에 했습니까? 그런 사실 없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찌됐건 정경심 교수가 검찰 소환 조사를 받게 될 텐데 공개 소환이 될지 비공개 소환이 될지 똑똑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래픽은 이겁니다. 정경심 교수의 검찰 소환은 뭐 이제 날짜만 남은 거고요. 그러면 조국 장관도 검찰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을까? 이게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인데 검찰은 이거 안 되겠어. 조국 장관도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입장을 정했다는 것이죠. 원래는 부부 같은 경우는 같은 날 조사하는 게 원칙인데 현직 법무장관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부부 동시 소환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정경심 교수가 먼저 소환을 받고 그 다음 날 정도에 조국 장관을 소환해서 조사하는 걸 검찰이 그렇게 방침을 정했다는 겁니다. 박 의원님, 이게 간단치 않은 거 아닙니까? 조국 현직 법무부 장관이 검찰 소환 조사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네. 그게 이제 검찰 이번 수사의 최종 수순이 될 텐데요. 검찰이 조국 장관 소환을 판단하고 준비 중인 건지 예. 아직 그것까지 판단하지 못한 건지 확인은 안 됩니다. 네. 지금 들리는 얘기가 어쨌든 소환 조사의 필요성을 검찰이 느끼고 있다라는 것까지만 지금 들리고 있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현직 장관의 소환은 이게 정치적으로 파장이 엄청난 거거든요. 상당히 크죠. 소환 자체만으로도 물러나야 된다. 이런 요구가 또 굉장히 여론에서 커질 겁니다. 때문에 검찰도 이런 민감성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뭔가 검찰이 입증할 수 있는 확실한 혐의가 있을 때 그리고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들었을 때 저는 소환에 나서지 않을까 싶고요. 그 부인과 뭐 동시 소환은 여론을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할 여지는 없다고 보고 다만 이제 부인이 소환 조사를 받았는데 지금 검찰은 조국 장관과 부인 간의 공모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혐의점을 두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때문에 부인 소환 조사 이후에 오랜 텀을 두고서 조국 장관을 소환할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뭐 다음 날이냐 혹은 그 다음 날이냐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우선은 부인이 언제 소환되느냐 그리고 한 번 소환에 그칠 거냐 저는 현실적으로 9번 부르는 게 굉장히 부담이기 때문에 한 번에 다 끝내려고 할 텐데 그 시점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부인이 어느 시점에 소환돼서 어느 정도의 강도의 조사를 받느냐에 따라서 조국 장관 소환 조사 문제도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